조용한 시골 동네로 촌캉스를 떠난 여성. 그곳에서 한 시골 남성에게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자, 이 남성의 눈빛을 보니 서로 마음이 통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운명이라 믿었던 사랑도 20년 세월 앞에선 어쩔 수 없는지 이 남성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변화가 찾아온 걸까요? 자,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네. 20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다는 50대 여성 제보자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10대 딸과 둘만 남았습니다. 주변에 좋은 친구들도 있었고 친정 가족들도 있어서 많이 위로가 됐어요. 그분들이 어디 자연 속의 시골이라도 가서 좀 여행을 다니면서 마음을 다스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과 들이 있는 시골로 와서 한 달 살기를 시작을 했어요. 거기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5살 연하의 시골 총각을 알게 됐는데요. 누가 봐도 순한 인상이었고요. 마을에서는 성실하고 착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 달을 살면서 둘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보자는 사별 후에 혼자 딸을 키우고 있는 것을 다 이해해주고 보듬어준 그 남자에게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후에 제보자는 딸과 함께 시골로 내려갔고 세 사람이 함께 살게 됐습니다. 태어난 이후로 줄곧 도시에서만 살았던 제보자, 이 남자랑 함께라면 어디서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고요. 남성도 이 제보자랑 만나기 전까지는 농번기에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서 일당을 받으면서 일하던 게 전부였지만 제보자랑 살림을 차리면서 함께 과수원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땅 사고 또 필요한 농기구를 사느라고 빚을 지기도 했지만 매일 밭에서 땀 흘리면서 같이 일하고 같이 맛있는 저녁 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고 해요. 따로 혼인신고 안 했어도 딸도 남성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고요. 동네 사람들 모두 인꼬부부라고 할 정도로 단란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시부모님 제사도 제보자가 아주 살뜰하게 잘 챙겼다고 하고요. 자, 그런데 5년 전이었습니다. 5년 전에 제보자가 친정에 갔던 날 뭔가 사건이 벌어집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니네 신랑이랑 술 한잔 해도 돼? 이렇게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주 친한 친구야. 딴 때는 그래 같이 잘 먹고 놀고 이랬어요. 다음날 아침 새벽에 밤에 술이 너무 취해갖고 잤다는 거야. 아, 손 변호사님. 좀 믿기 힘든 그런 일이긴 한데요. 이 제보자에게 힘을 준 게 남편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또래 여성들도 있었거든요. 그중에 한 동갑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와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이 친구는 결혼이나 연애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보자 부부와 셋이서 술도 마시고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어느 날 이 제보자가 친정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동성 친구가 남편하고 술 마셔도 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잘 친했으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을 했는데 근데 제보자가 밤늦게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깜빡 잠들었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남편이 안 와 있는 집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온 남편에게 들어봤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그 친구 집에서 술 한 잔 더 마셨고 그 집에서 자고 왔다. 외박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 왔어야죠. 예, 그게 좀 이상하죠. 먼저 술에 취해 와서 아무 일 없었다고, 그 친구하고 아무 일 없었다 이렇게 해명하는 게 또 묻기도 전에 그렇게 설명하는 남편이 글쎄요, 뭐 별 의심 없이 넘어가긴 했는데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서는 묘하게 냉랭한 기운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아주 따뜻했는데 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고 하고요.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이유도 모른 채 2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 그러던 중 이 남편 3년 전에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요. 연락도 끊겨버립니다. 가출을 했다고요? 네, 남은 빚과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보자가 혼자 농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3년 전 갑자기 가출을 해버린 이 남편. 그런데 올해 초 집에 왔답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이 사람은 정상이고 인간이면 다시 나랑 살겠지 이러고 여기서 기다렸어요. 집에 들어왔어요. 이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렸구나. 딴 여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 남자는 밖에서 이 여자를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야.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들만 하는 애야. 남의 가정 파기하고 배신은 말도 못하죠. 뭐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나,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싶고. 이 3년 전 가출 그 여자 때문이었던 거예요. 와, 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일단 3년 동안 연락이 뚝 끊겼던 남편이 올해 초에 왔는데요. 그 남편 옆에는 새로운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정말 놀랍게도 바로 그 절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둘이 술을 마신 후에 외박을 했잖아요. 그 후에 제보자 몰래 둘이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남편이 가출한 3년 동안에도 두 사람 몰래 만나고 있던 겁니다. 와우. 더 놀라운 건요. 남편이 가출한 후에 이 제보자께서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있었겠어요. 그때도 이 와가지고 과수원 일 도와주면서 그렇게 위로를 해줬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본인이 죄책감이 있고 찔리니까 이렇게 괜히 위로해주는 척했던 건데 올해 초에 두 사람 결국엔 같이 찾아왔고 더 놀라운 거는 남편 명의인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 집에서 나가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남편 그동안의 관계, 제보자와의 관계도 다 없던 일로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변변한 직업조차 없던 사람이잖아요. 제보자 처음 땅 사고 농기구 마련하느라 진 빚도 성실히 일하면서 갚아왔고 남편이 사라진 3년 동안 혼자서 그 넓은 과수원을 지키면서 농사까지 이어왔는데 이제 와서 나가달라니 정말 말이 되냐라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네, 너무 억울하고 괘씸해서 이렇게 제보를 하셨다고 해요. 아니, 송 변호사님 이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금도라는 게 있지. 예, 우선 사실혼이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서 약간 법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데 20년이잖아요. 굉장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혼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오래 살았다고 다 사실혼은 아니에요. 즉 부부의 실질은 다 있었고 혼인신고만 안 한 경우에 사실혼 인정되는 건데 양가에 뭐 왕래하면서 어떻게 지냈느냐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부부처럼 했느냐 등등을 따져서 사실혼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사실혼인 경우에는 부당파기에 의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자, 박 변호사님도 한 말씀요. 네, 뭐 지금 뭐 상속 이런 거는 이제 어렵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는 일반 혼인하고 똑같습니다. 그것만 인정된다 그러면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니까요. 또 가치 일군 재산이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된 집이라도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와, 교수님 근데 세상에 어떻게 3년 만에 집에 와가지고 야, 너 이 집 4명이니까 너 나가, 네가 나가.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 들고요. 오늘 제보자께서는 이게 정말 트라우마가 2배가 아니라 인간 관계에 대한 모든 신뢰가 무너질 만한 충격이에요. 왜냐? 남편과 절친이 함께 배신을 했잖아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마음 아파하시는 것도 괴로워하시는 것도 저 사람들한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그래. 듭니다. 네, 맞아. 정말 마음 추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보하실 게 있다면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듣습니다.